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지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약칭 부방연이라는 단체를 출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방연은 4.15 총선 공정성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내년 대선 등 앞으로 예상되는 부정선거를 철저히 막아내자는 취지로 설립되는 조직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의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야당 지도부와 언론의 미온적인 대처로 아직도 많은 국민이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를 알리고 막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범국민단체인 부방연을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먼저 4.15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라는 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창 준비 중이고 실물을 보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중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중 이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뜻입니다. 전국 순회 전시회도 열고 심포지엄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신고 센터와 부정선거 디지털 백서를 만들어 알리고 부정선거 감시단과 참관인 심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약칭 부방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한 통을 걸어도 되고 문자 하나로 보내도 된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는 010-9426-4682 혹은 02-2634-2022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름과 지역명만 이야기하면 어떤 국민도 가입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426-4682 혹은 02-2634-2022 그러니까 휴대폰도 있고 일반 서울지역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입을 하면 함께 행동할 기회도 마련해 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번에 새로 설립된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약칭 부방연에는 그동안 4.15 총선 공정성 의혹 진상규명 투쟁에 참여해온 각 단체들도 대거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4.15 국투본이라든지 고교연합이라든지 예비역 군장교 모임이라든지 해병대 전우회 같은 이런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행동이 필요하다.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때가 됐다. 뭉쳐서 싸워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국민의 힘이 모이면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모두 뭉쳐야 한다. 그동안 부정선거 투쟁에 헌신해온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다.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이 앞장서겠습니다. 행동하는 정의란 표현은 황교안 대표가 요즘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행동을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때가 됐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근 확실히 과거와 달라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대중정치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는 대중정치인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확연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국투본이 서울 강남역 주변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도 최근에는 매주 참여해서 연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그러니까 11월 20일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 토요 집회에도 연사를 보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민경욱 국투본 대표, 해병대 대표인 최병국 대표, 그리고
청년 대표 김정현 씨, 국토본 사무총장인 도태우 변호사 등이 지금 연사로 참여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이 강남역 토요 집회는 과거 주로 제야우파 집회가 중심지가 광화문이었다면 최근에는 완전히 이제 강남역 집회로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의 중심 참여 세력 중 상당수 고교연합이라든지 예비역 군 출신 모임들 그리고 해병대 전후회 이런 애국단체들이 대거 4.15 국토본과 함께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광화문 집회 중에서 여기에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세력이라고 하면 정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당 세력, 그리고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그룹, 이런 그룹들은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상당수 단체가 지금 4.15 국토본과 함께 연대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민경욱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민경욱 대표보다는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존재감이랄까 인지도랄까 영향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황교안 대표가 훨씬 민경욱 대표보다는 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 운동의 아주 핵심 리더로 가세하면서 그 운동 자체도 훨씬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황교안 대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져가고 있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을 본다면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물론 경선 패배 앙금 같은 게 남아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최근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을 보여주면서 애국우파, 자유우파 쪽 그동안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도 상당수 저건 좀 심하지 않나.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윤석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가령 윤석열보다 이낙연이나 김부겸 민주당 쪽 사람들이 더 낫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듯한 말을 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강에 마지막에 진출했던 나머지 2명인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도 최근에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죠. 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특히 정통우파 성향 국민들은 고민하거나 맞먹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선뜻 지지하기 어려운 심정, 끝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뭘 할까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카드.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검 수사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시절 보였던 행태도 행태지만 지금 윤석열 주변에 모여있는 그룹들이 다 탄핵 찬성파라든지 정통 우파, 애국우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이미 청산됐어야 할 사람들이 대거 지금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리 내키지 않는, 어떻게 윤석열과 이재명 밖에 없냐는 그런 한탄이 지금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마이너한 그런 후보들도 충분히 지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구조적 문제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지지할 정치인을 찾지 못한 정통 우파 성향 국민들로서는 최근 황교안 전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 황교안 대표가 탄핵정변 당시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4.15 총선 직전 야당 대표로서 보였던 행보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생각을 했던 국민 중에도 상당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나마 황교안만한 정치인이 야권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심정적으로 황교안 후보를 정통 우파의 정치적 구심점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당 부분 황교안 대표로서는 비록 당내 경선에서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것으로 발표가 났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탈락한 것으로 발표가 났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2차 경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차 컷오프에 비록 탈락한 것으로 발표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종전보다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 캠프 사무실을 찾아가고, 지금 보면 야당 당원들이라든지 우파 쪽 운동하는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일이 있으면 지금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상당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황교안 대표를 취재하는 그런 일들도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과거보다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앞으로 대선까지 이제 넉 달도 남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대선까지 지금 불투명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는 앞으로도 정치적 입지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황교안 대표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발하게 발언을 하고 또 정책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더 국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넓혀가는, 최근에는 또 인스타그램도 개설했으니까 지금 쓸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발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만 보더라도 다 내용을 소개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핵심적인 몇 개만 말씀드린다면, 며칠 전에는 언론의 자유 과연 있는가 이러면서 지난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 관리관 도장도 찍히지 않은 백지 투표지가 나왔는데 이걸 유효표로 인정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재검표를 보이콧했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이 언론에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문재인 정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천안함 음모론을 폈던 유튜브 영상 8건에 대해 문제없다는 면죄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반대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제재가 따르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게 이 방심위가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특검하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민노총이 주말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불법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다른 집회들은 철저히 차단하면서 이 민노총 불법 집회는 제대로 막지도 못했다면서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야권의 어떤 정치인보다 정통 우파, 애국 우파 성향 국민들이 보기에는 속 시원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